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식탐 여행.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이 디케아 소리를 좀 줄여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만찬. 옛 성경에 의하면요, 예수가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서 포도주와 빵 한 조가리로 나눠 먹으면서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 등성에 올라가 못이 박힐 때까지도 그는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윤호의 이 마지막 만찬, 이 14번째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2월 26일 아버지가 투석 중일 때 제가 인근 그 돌고지 쪽에 그 재래시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분께서 하시는 곳이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나중에서 좀 찾게 됐어요. 휴대폰에 있는 줄 알았더니 노트북에 저장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500원 나왔습니다. 떡볶이, 튀김, 순대, 간. 근데 제가 카드하고 현금이 있었는데 어떤 젊은 녀석들이 라면 딸랑 2개 이렇게 먹고는 두 녀석이 그 카드 안 되냐고 할머니한테 땡땡대면서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현금 하나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재래시장에서 뭘 사 먹더라도 될 수 있으면 현금 주세요. 그분들 진짜 남는 거 없습니다. 카드 한마디로 스스로 많이 떼니까요. 갑자기 이 사진을 보니까 아버지 투석하는 동안에 진짜 희망은 있을까? 아버지 건강해질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갖고서 집에 또 어김없이 돌아가서 여동생네 집으로 어머니를 픽업해 드리고 또 집에 와서 겨우 뜬눈 아닌 뜬눈으로 좀 선잠 아닌 1시간 겨우 잠자다가 또 버스를 타고 막연히 아버지를 모시러 갈 투석하는 그 병원에 갔었던 그날의 추억이 풋풋하게 떠올라서요, 참 많이 아프고 많이 쓸쓸한, 내게도 희망이 있을까, 혹은 아버지가 좀 건강해졌을까, 이런 마음으로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튀김을 먹었던 어느 재래시장에서 맛보았던 분식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사랑하는 그녀를 그리워하면서요, 이렇게 시계 위에 그녀의 사진을 보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최근 겁니다. 2020년도 3월 5일 건데요, 눈물의 핫도그라 써있죠. 제 마지막 외식 음식이었습니다. 남들은 마지막 외식하면 뭐 중국 요리나 피자나 치킨을 생각하겠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돈 쓰면 안 되는, 더 이상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 수익만이라도 좀 나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 위치까지 안 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핫도그가 자꾸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은행 갔다가 항상 돌아오는 길에 보면요, 쌀떡 핫도그랑 명란 핫도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핫도그가 뭐가 유행입니까? 치즈가 들어간 치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치즈 핫도그, 체다 치즈 핫도그, 뭐 피자 치즈 핫도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에 1,500원씩 하는 거라 딱히 제가 돈이 넉넉하지 못해서 집 근처 가까운 초등학교 앞 분식집에서 이렇게 설탕 엄청 듬뿍 발라달랬습니다. 그랬더니 케찹하고 머스타드를 챙겨주셨는데요, 이날 제가 먹는 날에 ASMR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핫도그 먹는 ASMR. 이 핫도그 하면 참 추억이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한 성곡고등학교 그 옆에 보면 분식집이 2군데가 있었는데요, 진짜 막 주먹 2개만한 크기의 핫도그를 팔았던 데가 있었어요. 하나에 500원이었어요 진짜로요. 그것도 막상 먹어보면요, 밀가루만 덕지덕지 있지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거는 새끼손가락 2마디만한 크기의 소세지만 들어있더라고. 그 햄도 아니었어요. 그때 참 풋풋한 그 생각이 나네요. 그때 어떤 분식집은 2개의 주먹을 위에 아래로 해서 이렇게 한 핫도그랑 있고,
또 그 반대편 집에는 핫도그 주먹에 쥐어 감싸진 것 같은 둥그런 커다란 핫도그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2020년도 3월 5일 저한테 있어서 마지막 저만의 외식이 되어준 핫도그입니다. 한마디로 눈물의 핫도그가 되었죠. 그래도 여러분한테 컨텐츠로서 핫도그 먹는 ASMR을 들려줬던 기억이 나네요. 이젠 이 1000원짜리도 이제 몸 싸먹게 생겼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저의 마지막 외식 음식인 눈물 젖은 핫도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3월 5일입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여동생네 갔다 와서 떡국떡이 곰팡이가 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떡에 곰팡이 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요, 뜨거운 물에다 넣어가지고요 빡빡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핑크색이나 녹색으로 물들었던 곰팡이를 제거한 후에 후라이팬에다 구워 먹던지 아니면 이렇게 떡볶이를 해 먹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밥은 있었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참고로 여기 콩나물이 많이 보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집에 어머니께서 해놓으신 콩나물이 있었는데 막 실라고 말랑하는 느낌이 드는, 기분이 드는 콩나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먹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콩나물이 맛이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콩나물을 넣어서 곰팡이가 약간 핀 떡국떡을 깨끗이 씻어서 제가 직접 떡볶이를 또 끓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녁밥이었죠. 이게 아침에는 눈물의 핫도그를 먹고 저녁에는 어머니한테 신딸밥 안쳐드리고, 그리고 저는 곰팡이 핀 떡국떡과 그리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면 갈랑말랑 쉬어버릴 것 같은 콩나물을 넣어서 떡볶이를 끓여 먹었는데요, 꽤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도요, 자꾸 끓이고 또 끓이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를 선택해 주시고 저랑 결혼해 주실 분 있으시면요, 제가 떡볶이 원없이 맛있게 끓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0년도 3월 7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통장에서요 저에게 돈을 찾으러 오라고 한 날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어머니가 저한테 공과금 그 보험료 때문에 휘청휘청할 당시에 공과금 낸 다음 마지막 2월 마지막 주쯤에 어머니가 통장을 또 주시더라고요. 야, 여기 있는 돈 대부분 다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찾아오고 그 다음날 돼서 이제 제가 은행을 마저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이날 갑자기 뜬금없이 막 삼겹살 먹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저희 집안 녹록하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 그냥 삼겹살은 됐습니다. 그냥 집에 신김치 있는 거 김치찌개나 좀 끓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했는다니까 그날 토요일 저녁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삼겹살과 버섯과 양파를 듬뿍 넣어서 쌈장하고 깻잎하고 상추를 해 놓으셨는데요, 눈치가 보여서 많이 처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여기 버섯 있죠? 버섯하고 양파 위주로 해서요 쌈 싸먹고요, 삼겹살은 한 점? 딱 한 점 먹어봤나? 그리고 대부분 어머니 드시게 했습니다. 이날은 어머니가 저한테 왠지 느낌이 그랬어요. 마지막 만찬이란 느낌이 들 만큼 나 이제 돈 이상 돈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고기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차려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2020년도 3월 7일 흐릿한 날에 어머니께 소고기 묵국을 끓여주신 날입니다. 이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저는 어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뭔가 서걱서걱 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묵국을 끓여 넣어 주셨는데요, 이날 제가 마스크를 쓰고 겉옷을 거쳐 입고요, 로또 2등 당첨 잘 나오는 그 방으로 길을 나선 날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머니께서도 제가 로또를 하러 가는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2월 한 달 내내 연금 복권이 7등이 계속해서 당첨됐지 않습니까? 한 장도 아니고 2장씩이요. 7장 중에서. 그래서 꾸준하게 그곳으로 또 어김없이 연금 복권을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하늘이 뿔이 흐렸습니다. 뭐 미세먼지 있다고 뉴스에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흐리멍텅한 날이었어요. 그 집에서 이제 밖을 나와서 로또 2등 당첨 잘 나는 그 방으로 걷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도 어김없이 코로나 바람이 불더라고요. 아직 저희 동네까지 미치지는 않았는데 벌써부터 길거리가 휑하고요. 파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약국 중간중간에 막 줄 서 계신 분,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 특히나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는 밖에서 될 수 있으면 주문을 해서 줄 서서 커피 사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집에 와서 점심때쯤에 어머니가 해주신 이 소고기 묵국을 이거 한 4일 먹었습니다. 어제까지 먹었습니다. 어제까지. 마지막 국물 남은 거에다가 물 좀 더 넣어서요. 그 제가 저번에 날라면 ASMR을 했지 않습니까? 그 스프가 남아가지고 이 국물 조금 남은 거에다 물 좀 더 넣어서 라면 스프 그때 남은 거 넣어서 라면 스프 국물 묵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해주신 그날 한해 토요일날 먹었던 오전에 먹었던 소고기 묵국이었고요. 저녁 때쯤엔 어머니가 삼겹살을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겁니다. 이 옛날 국수.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비빔면 해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비빔면을 해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국수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건강이 안 좋아하시거나 좋아하셨을 때도요, 전 늘 아버지한테 잔치국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도 이제 없고 이제 딱히 엄마도 이제 국수를 좋아하신 편이 아니셨어요. 밀가루 음식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비빔국수 해먹지 않겠냐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빔국수를 어머니한테 해드리려고 이 남은 국수 쪼가리를 가져다가 이 양은 냄비 팔팔 끓여가지고 이렇게 국수 팔팔 끓죠? 여러분 국수가 이렇게 팔팔 끓어오를 때는요, 약간 이게 삐뚤어졌네. 이렇게 팔팔 끓어오를 때는 찬물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좀 가라앉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팔팔팔 끓이시다가 한 1, 2분 있다가 체에다 걸러내신 다음에 최대한 찬물로 여러 번 손으로 빡빡 문지르듯이 씻어내십시오. 그래야 이 밀가루 특유의 냄새가 많이 가시니까요. 그리고 면도 쫄깃쫄깃해지니까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비법입니다. 첫 번째, 고추장 한 숟가락.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하고 저하고 먹을 2인분 양이니까 500원짜리 크기만큼 해서 한 2묶음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 양을 따져서, 양념은 저는 그램수를 안 됩니다. 저도 감으로 하는 거라서요. 고추장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고추장 한 숟가락, 그리고 설탕 한 서너 숟가락, 그리고 식초 좀 시큼하게 뭐 드실 분은 좀 많이 드셔도 되고요. 조금 드실 것이면 조금 한 서너 방울, 한 서너 방울 너무 감칠맛 나고요. 한 밥숟갈로 반 스푼 정도? 이거는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 이거는 밥숟가락으로 한 3숟갈 정도였고, 요거는 김치입니다. 김치. 요거는 조금 신듯한 깍두기가 있어서요, 깍두기 국물 좀 넣어서 이렇게 버무릴 때 젓가락이나 뭐 집게 같은 걸로 하지 마시고요, 그 비닐 일회용 장갑 있죠? 크린랩 비닐 장갑 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버무려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맛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거 할 때 맛을 절대 안 봤습니다. 그냥 딱 이대로다 싶으시면 어머니 드리고 저 한 줌 해서 이렇게 먹었던 비빔국수입니다. 저랑 만약 결혼해 주실 분이 계시면요, 제가 맛있게 비벼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나서 잔치국수 해먹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딱히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길래, 근데 솔직히 비빔면을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또 그때 당시가 돈 걱정하고 있을 때다 보니까 입맛이 없죠. 입맛이 없다 시큼하고 매콤하게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었는데, 여러분 입맛 없을 때 먹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쌀밥에다가 커다란 볼에다가 흰쌀밥 넣어서 고추장 한가득 넣고 참기름을 넣어서요, 빨간 고추장 참기름 비빔밥 만들어서
김을 딱 싸먹으면요 그만큼 마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에게 관심 있으신 분 제가 떡볶이도 맛있게 해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입맛 살살 도는 비빔국수도 제가 직접 맛깔스럽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월 9일입니다. 먹다 남은 삼겹살로 어머니가 김치 볶음을 해주셨는데요, 아침에 먹고 나서 저 먹으라고 이렇게 남겨주신 건데 차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맛깔스럽게 드셔가지고 저는 어떻게든 잘 챙겨 먹잖아요. 물에다 밥을 말아 먹든 아니면 배고파서 하루 동안 골물 적도 있어서요. 어머니 또 저녁에 오면 이거 마저 드시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손을 안 댔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라고. 그래도 국물 조금 찍어 먹어봤습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기에 우러난 그리고 김치에 시큼한 그 신김치와 끓여낸 그 맛이 참 묘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날은 물 말아서 밥 먹은 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제가 살이 진짜 점점 가면가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또 허리띠가 또 훌렁훌렁 돼가지고요, 또 앞대가리 쪽에 혁대를 또 잘라냈습니다. 여동생네가 최근에 재보니까 제가 분명히 98kg 였거든요. 지금 87kg가 나갑니다. 와, 이 가난이요, 이게 강제적으로 다이어트를 안 해도요, 이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이 한이 이 살로서 다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께서 어제 2020년도 3월 10일날 두부 김치찌개를 해주셨는데, 이 바탕이 뭐냐면 여기다가 끓이신 겁니다. 김치 더 넣으시고 또 두부 한 모 사오셔서 반모 넣고 끓이신 건데, 원래 저희 어머니가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원래 두부를 안 넣으세요. 왜냐면 국물 맛이 상하거나 빨리 신다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원래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두부구이나 찌개나 국에 괜히 두부 넣었다가 어머니한테 호되게 막 부부싸움 하신 적이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두부 넣고 어머니가 자꾸 드시거나 저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절로. 아마 어머니가 지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내색은 안 하시더라도 그 음식 하는 거 보면은 가끔 보면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가끔 이렇게 내놓거나 이렇게 요리하시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참 밥 먹기가 참 착잡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어머니의 두부 김치찌개는 참 꿀맛이었습니다. 오늘 또 마저 남은 걸 먹었는데 될 수 있으면 두부는 안 건드렸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또 오늘 저녁에 오시면은, 저 그래도 오늘 밥 어떻게 먹었냐면은 어제 먹다 남은 밥을 막 집에 버터가 있거든요. 버터 조금 뜯어내가지고 뜨거운 밥에다가 넣어서 이 국물만 떠가지고 밥에다 쓱쓱쓱 해서 오늘은 버터 김치 버무린 김치국물 버무린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이른 아침에 2020년도 3월 10일이고요 어제였죠 여러분. 어제 비오는 날에 오므라이스를 해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제 제가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열기구 타면서 데이트하면서 입 맞추는 꿈을 꾸었잖아요. 근데 현실에 딱 깨어났을 때는 진짜 절망 그 자체였죠. 어머니께서 저 잠깐 잠든 사이에 우편 한 통에서 공과금 고지서들을 저한테 툭툭 던져놓고 가진 걸 봤는데, 그 공과금 고지서들을 보니까 현실의 벽은 진짜 여전히 아직도 저는 깨어날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밥통 열어봤더니, 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압력밥솥은 12시간이 좀 지나면요 밥이 누래지거나 약간 냄새가 납니다. 쾌쾌한. 쌀이 나쁜 게 아니라 밥통 자체가 약간 그런 재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날도 어김없이 차디찬 밥을 밑에다 깔아 놓고요, 그리고 그 어설프게나마 누런 계란 2개를 톡톡 까가지고요 풀어가지고 이렇게 밥이 얹은 다음에 케찹을 뿌려서 먹은 날입니다. 참고로 이날 구독이나 추천 혹은 하트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제 이름 썼습니다. 원래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빨리 죽는다는데
어, 국민학교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외식을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여동생하고 저하고 밑에 그 전파사 하는 집 애들 둘하고 해서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한참 됐는데 그 길 모퉁이 쪽에 동덕여대 근처에 오므라이스 전문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엄마랑 같이 여동생과 그 전파사 하는 집 아이들과 같이 가서 원래 외식하면 경양식 아닙니까? 돈까스. 근데 그날 처음으로 오므라이스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어머니가 그 사각형으로 된 후라이팬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각형 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사각형 모양으로 후라이를 해주셔서 흰 쌀밥에 계란 그 얹어주셔서 케찹을 뿌려주신 후에 오므라이스 아닌 오므라이스로 그렇게 즐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비가 어제 참 많이 왔잖아요. 3월 10일 흐릿한 하늘빛과 추적추적 내리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요 계란 후라이를 하고 이런 오므라이스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 치치치치치 하는 그 소리가 마치 빗소리가 같더라고요. 그거 왜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전을 먹고 막걸리를 먹는 이유가 그 비 내리는 소리가 같아서 그런 거라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김없이 이렇게 찬밥에 계란 이렇게 후라이를 해가지고 오므라이스처럼 만들어 먹은 저의 어제 첫 아침 밥이었습니다. 어제 참 비가 참 많이 왔죠. 근데 재료가 제대로 잘 된다면 원래 볶음밥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계란을 얹어서 오므라이스를 하는 거라는데 제 기억에 오므라이스는 어머니가 이렇게 노란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좀 남루하고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때 그날 어렸을 때 먹었던 오므라이스가 생각나서요. 이날은 비 오는 날에 오므라이스를 먹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절 좀 술 친구 삼아 좀 불러내줘서 그 막걸리나 전을 좀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냥 그런 푸념 아닌 푸념을 떨게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그날 저녁에 여동생이 냉동실에서 또 묵혀놨던 떡볶이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혹시 고추기름 떡볶이 먹어본 적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예전에 TV에서 재래시장에서 한 할머니가 그 소뚜껑 같은 거에다가 떡볶이 떡하고 고춧가루랑 기름 넣어서 볶아서 파는 걸 많이 봤는데 나는 그거 먹어본 적 한 번도 없다. 이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또 반찬통에다가 또 어김없이 이렇게 고추기름 떡볶이를 싸줬습니다. 참 못난 오빠죠. 여동생한테 이렇게 계속 조공 아닌 조공을 며칠 전에도 받아먹고 또 이렇게 음식 먹거리를 받아먹고 오니까 어머니는 차마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대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나 많이 먹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갖고 와서 그 어머니가 봄날마다 항상 하는 그 달래간장이라고 했어요. 달래를 다듬어서 간장에 넣으셔서 깨랑 같이 넣어서 이렇게 푹 익혀두시는 간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찍어서 어제는 밥과 함께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 여동생한테 참 못할 짓 하는 오빠죠. 못난 오빠죠 뭐. 제가 좀 외식도 시켜주고 제가 마시는 것도 참 많이 챙겨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여동생네 집 요즘은 가끔 가면요 어머니 모시러 갈 때 되면은 아이들이 항상 그때 씻기고 있거든요. 여동생이 그때 제가 가면은 어차피 손도 씻을 겸 거기 설거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를 좀 제가 대신 해주는 좀 편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좀 그게 좀 안쓰럽게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동생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도 너무 죄송한 날이기도 했죠. 윤호의 식탐여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식탐여행 주제는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지금 솔직히 겁이 납니다. 이번 달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행보는 솔직히 저한테는 무서움 아닌 두려움이 되었거든요. 마지막 만찬 마냥 저에게 마지막 외식이 되어졌던 눈물에 젖은 핫도그 그리고 곰팡이 쓴 떡국떡을 깨끗이 씻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쉬어버릴지 모를 콩나물 넣어서 떡볶이를 새롭게 만들어서 먹어봤고
그해 토요일 어머니께서 돈도 없으시면서 참 이렇게 삼겹살 아들한테 고기 한 점 좀 쥐어 먹여보려고 좀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은 아유 빨리 유튜브 좀 성공 좀 해서요 어느 정도까지만 좀 성공해서 광고 수익만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공과금이라고 하는 그리고 보험료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로또 하러 가는 그 아들의 그 무기력한 그 모습과 무능력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이날 또 어머니가 어김없이 묵고 끓이면서 달력을 흐름없는 눈빛으로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모습 보니까 집 밖을 나와서 로또를 하러 가는 날 길거리는 역시 휑한 게 또 하늘빛도 흐릿흐릿한 게 비가 올 것처럼 그렇고 또 그날따라 유난히도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잘 밖을 안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어김없이 또 맨홀 뚜껑도 밟을까봐 바닥을 더 유심히 지켜보고 걸었고 또 혹시라도 아침 일찍 길 걷다가 똥차라도 보면은 또 혹시나 악재 중에 악재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던 날이기도 했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입맛이 없는 김에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항상 늘 제가 잔치국수를 해드렸던 그 국수 남은 걸로 어머니한테 이렇게 비빔국수를 해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먹다 남은 그 삼겹살로 김치볶음을 해주셨는데 전 차마 손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더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또 어떻게 아셨는지 아버지가 좋아한다는 두부를 이렇게 넣으셔서 평상시에 진짜 두부 거의 안 넣어 드시거든요. 근데 매번 요즘 계속 목격되는 게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하시면 이 두부를 넣으시는 걸 보면 어머니가 알게 모르게 또 아버지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걸 보니까 차마 이 두부도 손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드친 밥에다가 이 국물 팔팔 끓여서 국물만 따로 조금 국자로 한 2국자 덜어내고 그리고 냉장고 안에 굴러다니는 버터 유통기한 좀 지났는데 버터 한 반 숟갈 정도 넣어서 밥하고 좀 쓱쓱 비벼 먹었네요. 어제 비오는 날 부침개와 막걸리가 먹고 싶었지만은 술 친구해줄 사람도 없고 또 돈도 없고 해서 집에서 계란 2개 풀어서 휘휘 저어서 찬밥에 또 어김없이 계란을 얹은 다음에 오므라이스를 해먹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또 진짜 이건 보면 느끼는 거지만 여동생이 참 오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굶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지 이렇게 생전 진짜 여동생이 처음으로 기름 떡볶이라고 하는 고추기름 떡볶이를 해줘서 저한테 싸서 보내주었던 여동생이었습니다. 오빠가 좀 여동생이 예전에 시집가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 시집가기 전에 내가 로또 1등 왠지 될 것 같거든. 내가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너 갖고 있는 빚 전부 다 갚아주고 너가 살 집 내가 꼭 마련해줄게 했던 게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4, 5년이 흘렀네요. 진짜 여동생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오빠여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윤회의 만찬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만찬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